빅소님, 그리고 아마 샌디스크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고민하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1600%가 올랐더라고요. 1600%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상승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냥 거품인지. 그렇죠. 빅소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특히 이번 분석의 핵심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월 29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실적 발표 안에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다고 봐야죠.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그 숫자들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예상을 그냥 넘어섰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짓밟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맞아요. 이런 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실적이었는데 팩트셋에서 집계한 월가 평균 예상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규모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네, 먼저 매출이 어땠나요? 일단 매출이 30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30억 2,500만 달러요? 네, 시장에서는 한 26억 9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예상보다 한 13%나 더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하면 무려 61%가 성장한 겁니다. 61%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사실 진짜 놀라운 건 이익 쪽이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숫자를 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6달러 20센트가 나왔어요. 6달러 20센트. 근데 시장 예상치는 3달러 62센트였어요. 와, 이것도 거의 77%나 초과 달성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작년이랑 비교하면 수치가 404% 폭증했습니다. 잠깐만요. 404%요? 네, 404%요. 이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다른 회사가 된 것 같은 수준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을 봐야 합니다. 이익률요? 네, 이전 분기에 한 29.9% 정도였던 이익률이요. 이번 분기에 51.1%로 그냥 수직 상승했어요. 와, 51.1%?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월급이 60% 올랐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라서 통장에 찍히는 돈은 4배로 늘어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설명하시니 확 와닿네요. 단순히 많이 판 게 아니라 아주 비싸게 아주 많이 팔기 시작했다. 정확합니다. 수익성 자체가 극적으로 개선된 거죠. 그럼 당연히 다음 질문은 이거였네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요를 만들어낸 걸까요? 네, 모든 자료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AI. 맞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CEO인 데이비드 게클러가 직접 말했어요. 인공지능이 수요의 단계적 변화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부문별 실적에서 다 드러났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나 급증했어요. 76%. 이건 AI 모델 학습시킨다고 거대 IT 기업들이 샌디스크 메모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죠. 데이터 센터만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엣지 부문 실적도 엄청났던데요? 네, 맞아요. 엣지 부문이 16억 7,800만 달러로 사실 비중은 제일 컸는데 이건 우리 생활이랑 더 가깝습니다. AI PC나 스마트폰 같은 거요? 바로 그거예요. 기계 자체에서 AI 기능을 돌리려면 더 많은 그리고 더 빠른 저장 공간이 필요해지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사진 저장하는 창고였다면 이제는 AI 비서가 일하는 사무실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아득하게 초과해버린 거고요. 그럼 정리해보면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훈련시키는 거대 수요. 네, 그리고 바로 우리 손안의 PC와 스마트폰에서 AI를 실행하는 개인 수요. 맞습니다. 이 양쪽에서 그냥 수요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빅선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슈퍼사이클. 네, 슈퍼사이클이요. 사실 이 말을 다들 쓰는데 이게 그냥 경기가 아주 좋다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원래 메모리 산업은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그런 시클리컬 산업의 대명사였거든요. 네, 경기를 많이 탔죠. 그렇죠. 그런데 슈퍼사이클은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아예 산업 구조를 바꿔버리는 걸 의미해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앞지르는 시대가 온 거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파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샌디스크 같은 공급사가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된 겁니다. 아까 봤던 그 404% 이익 농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와, 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국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을 진짜 흥분시킨 건 이미 지나간 2분기 실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주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이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3분기에 대한 예고편, 바로 가이던스였죠. 네, 샌디스크가 시장의 기대를 그냥 2배 이상 뛰어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파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들렸겠네요. 그렇죠. 숫자로 한번 직접 보시죠. 다음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4억 달러에서 48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어요. 44억에서 48억 달러. 근데 시장 예상치가 29억 달러 정도였어요. 와, 월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거의 50% 이상 더 벌 거라고 자신한 거네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주당 순이익 EPS 가이던스였어요. 그 돈 어땠는데요? 12달러에서 14달러 사이를 제시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5달러 11센트였습니다. 거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네요. 그렇죠. 여기에다 매출 총이익률도 2분기 51%를 훌쩍 넘어서 65%에서 67% 사이를 예상했어요. 이야, 이건 뭐 앞으로 우리 제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라고 시장에 대고 그냥 외친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가 발표된 직후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9% 넘게 폭등한 거죠. 지난 1년간의 1600% 상승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었다는 걸 그 펀더멘탈을 스스로 증명해낸 셈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했던 발언들에서도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아, 맞아요. 빅소님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인상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CEO가 낸드는 이제 세계 저장 수요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라고 했다고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과거의 낸드 메모리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그냥 부품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데이터 저장이 마치 전기나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가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산업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장기 공급 계약, LTA 이야기도 나왔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분기마다 가격 협상을 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계약이 대부분이었어요. 아, 실적이 널뛰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고객들이 먼저 와서 앞으로 몇 년간 우리한테 물건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하면서 단연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공급 부족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가격 불문하고 물량부터 확보하려고 줄을 서는 상황. 정확합니다. 이건 샌디스크한테는 엄청난 안정성을 가져다 주죠. 몇 년치 매출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불안정한 시클리컬 산업에서 예측 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변모하는 신호탄이네요. 네, CFO가 2020년 이후에도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실적과 자신감에 월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료를 보니까 거의 뭐 축제 분위기던데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특히 서스코헤나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를 기존 300달러에서 무려 1000달러로 올렸어요. 300달러에서 1000달러로요? 네, 시장이 깜짝 놀랐죠. 시티그룹, 바클레이즈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도 줄줄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쏟아냈고요. 그래서 평균 목표 주가도 많이 올랐겠네요. 네, 실적 발표 후에만 200달러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자, 그럼 빅손님과 다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샌디스크 투자자로서 앞으로 뭘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 AI가 만든 이 구조적 변화가 진짜 계속되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한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AI 수요가 정말 지속되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데이터 센터가 처음으로 낸드 메모리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아, 샌디스크의 핵심 성장 동력이 계속 강해진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역시 가격이겠네요. 맞아요. 그 가격 결정권의 바로미터가 바로 매출 총 이익률이에요.
샌디스크가 예고한 대로 정말 60% 중후반대 이익률을 달성하는지, 그리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관건이죠. 만약 이익률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건 좀 위험 신호로 봐야겠군요. 네, 공급 부족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사업 모델의 변화, 즉 LTA, 장기 공급 계약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 장기 계약 비중이요? 네, 만약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면 샌디스크는 더 이상 변동성 큰 반도체 주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장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주가의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군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빅소님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몇 가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요. 투자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죠.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AI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항상 있고요. 경쟁사들이 생산을 늘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경쟁 심화로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빨리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키옥시아와의 조인트 벤처처럼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빅소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샌디스크의 1600% 주가 상승은 단순한 시장의 광기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분석하면 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빅소님,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과연 AI가 만들어낸 이 슈퍼사이클은 과거 메모리 산업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호황과 불황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정말로 깨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호황으로 기록된 후에 또 다른 불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빅소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샌디스크의 회계연도 2026년 2분기 실적 정리와 1년간 주가가 17배 이상 상승한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